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천덕꾸러기는 어딜 가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나 보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엄마의 손을 놓쳤습니다. 어릴 때라 엄마의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시장 한복판에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떠돌아다니던 그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다들 자신의 엄마가 다시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는 그런 희망들이 우스워서 우린 다 버림받아서 여기 온 거라 말해줬습니다. 바보들아, 왜 그걸 모르냐며 전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 애들은 아니라며 저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겉돌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달콤한 사탕발림을 해주는 남편. 그 말들이 너무나 황홀했고 즐거웠죠.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행복함, 그 행복함이 무뎌지기도 전에, 즐거움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아 생활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해서 가게 된 시댁에서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사탕발림을 해대던 남편은 알고 보니 그 집안에서 망난이었고, 그런 남편 덕분에 저까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누구랑 결혼을 하던 나가 죽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기대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제가 고아 출신이라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지옥 같은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불러내셨어요. 부모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남편이 더 집에 못 있고 나돌아다니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럴 바엔 와서 일이나 해라, 이런 식이셨죠. 툭하면 시어머니께서는 불러내어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타고난 건지 손재주가 좋은 건지 제가 한 음식 가지고 타박은 안 하셨어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마늘장아찌 하라고 부르시고 매실청 담그라고 부르시고 김치 종류별로 담그라 부르시고, 처음엔 시어머니 혼자 드실 양 그냥 조금씩 하는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시장에서 뭐 사다 놓으시면 그걸로 음식 하라는 거 해놓으면 됐었으니까요. 그냥 봉사활동이다 생각하고 한쪽 눈 감고 한쪽 귀 닫고 묵묵히 음식만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부르는 횟수도 잦아지고 음식하는 양도 많아지더군요. 아무리 저를 혼내고 싶어 하셔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자주 불러서 하라고 하는 게 점점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 아주버님의 와이프, 저희 형님께서는 큰 고깃집을 운영하십니다. 형님네 아버지께서 하시던 고깃집을 아주버님네가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형님 말이라면 아주 꿈뻑하시죠. 최근에 시어머니 생신 겸 친구 모임을 하시게 됐는데 형님께서 본인 가게로 오시라고 웬일로 흔쾌히 모시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가게를 핑계대시며 시댁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으시는 분께서 말이죠. 저는 잔치상 안 차려도 된다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용돈이나 선물 드리면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제 속을 읽으신 건지 대뜸 그날 가게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저 눈만 뻐끔거렸습니다. 자기네 테이블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큰애 신경 쓰이게 할 필요 없이 저보고 서빙하면 된다고 말이죠. 돈 굳었다 생각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더 생각하고 곱씹어 봐야 제 속만 썩어 들어갈 뿐이니까요. 직원들 말 들어보니 한 분이 말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주말에 어쩌나 걱정했는데
바로 어떻게 사람이 구해졌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저 직원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계속 알려주시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주인 바뀌기 전에는 엄청 사람이 많은 맛집이었다고. 근데 주인 바뀌고 손님이 점점 떨어졌는데 이 장아찌들이랑 양념에 매실청을 넣으면서부터인지 요 반찬들 덕에 점점 다시 사람들이 몰린다면서 사장이 몰래 집에서 만들어 오는데 아주 맛이 좋다고 한번 맛보라며 마늘 장아찌를 입에 넣어주더군요. 네, 제가 만든 그 장아찌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들어내던 장아찌들이 여기 와 있었네요.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벙쪄 있는데 형님이 오시더군요. 직원분들에게 오늘 하루만 도와줄 거라고 동서라고 소개하시고는 어디론가 바쁘게 가시고 조잘조잘 떠들던 직원들은 갑자기 저에게 거리를 두고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 후 각자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고 기세 등등하게 팔자 걸음으로 당당하게 시어머니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솔직히 그 면전에 대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지 그랬냐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 말을 차마 뱉지 못하고 삼켜야 했습니다. 그 흑폭풍을 견뎌낼 자신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자리를 안내하고 형님 뒤에 붙어서 겨우 어머니 친구분들께 며느리라고 소개받고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눈길 하나 안 주시고 저를 직원처럼 부르시더군요. 속에선 천불이 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또 막상 다른 손님들이 제가 만든 장아찌들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또 달라고 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속도 상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집에 돌아와 제가 만든 장아찌들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와서는 형님한테 연락받았다고, 오늘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남편 기가 팍팍 산다고 그러더군요. 고깃집에서 종처럼 일이나 하다 와야 남편 기가 팍팍 사는 건가 생각했네요. 그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날, 저도 술을 마시고 있던 날, 그날 임신이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미련하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정일이 지나도 생리를 않아서 요즘 많이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만 했지 임신했을 거라고는 전혀 단 1%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2달째 생리가 없을 때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역시나 뭐 축하 따윈 없었죠. 뭐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요. 시어머니 또한 임신 초기인 저에 대한 배려 따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매주 불러 음식을 하게 했죠. 그저 이 집안에서 저는 종노릇이나 하는 여자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보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부터는 정말 음식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죠. 입덧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오히려 임신했다는 유세 떠냐면서 더 구박만 하셨지 저를 도와주거나 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도 절 버렸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절 귀하게 대해줄까 싶은 생각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져 갔고 혼자 잠이 들었던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 혼자 있는데 너무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애가 잘못될까봐 우선 걱정이 되어서 어째야 하나 동동거리고 있는데 하혈까지 하게 되더군요. 살려보려고 부들거리는 손으로 119 번호를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멍청하게 미련하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지키지 못했던 거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기에 괜찮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태어난 후 시어머니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더군요.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돈 갉아먹는 귀신, 애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해서 죽인. 점점 가시돋친 말들을 저에게 퍼부어대셨습니다.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어떠한 상처도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남편은 새로운 여자의 손을 잡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웃음이 났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저 그냥 좋았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그 여자가 살라고 했어요. 형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지금껏 모르고 있었던 건 또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이해하라고. 아이도 잃었는데 잘 되지 않았냐고. 애만 받아서 자식 삼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본인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뭐라 말하는데 들을 힘조차 없어서 끊어버리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칸을 다 채우고 도장을 찍고 제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이번엔 아주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해주는 반찬들 값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돈을 받고 있었더군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고 당황해하는 제 반응에도 그저 묵묵히 이혼해도 반찬들 좀 만들어달라 시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돈은 이제 저에게 주신다면서 더 많이 주겠다면서 말이죠. 이 집안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해간 게 없으니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미련하다 답답하다 위자료를 챙겨야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 지옥에서 나온 걸로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막상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있던 고아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지긋지긋하게 불려가서 억지로 하던 음식들이었는데 봉사활동에서 하는 음식들은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몇 번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제 주특기 장아찌를 담그는 철이 되었고 그날은 잘 익은 장아찌를 소분하고 담아서 포장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타일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이놈의 장아찌. 오늘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제 앞에 중년 남성분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 음식을 맛보시더니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음식 맛이 본인 부인이 만들어 주던 것과 너무 비슷하다며 참 많이 생각이 나게 하는 맛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 그러시군요 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음식 맛이 비슷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고 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고아원 원장님이 눈물을 훔치시며 저와 그분을 데리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년의 남성분은 천덕꾸러기 삶을 살던 모진 삶을 살다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 앞에 나타난 아버지셨던 겁니다. 그날 시골장에 놀러 갔다가 절 잃어버리신 후 부모님은 절 찾기 위해 몇 년을 찾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저만을 애타게 찾다가 엄마는 결국 병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본인 탓을 하며 울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제 기억 속에선 엄마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음 붙일 곳이 없던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유와도 같은 이유였던 거예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유전자 등록을 알게 되시고 그것도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마음 비우자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절 찾을 수 있었다고요. 유전자 등록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아원도 아버지도 몇 번 봉사활동을 하셨던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절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고아원에서 제가 자라온 것을 알고 정말 목 놓아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다고요. 오늘 만나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저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날 버렸다고 원망을 하며 살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절 찾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욱더 시렸었죠. 한참은 울기만 하는 저를 달래시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아버지께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고 또 미안한 마음에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토닥여 주시고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다는 그 집으로요. 그 집은 너무나 크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삶이랑은 전혀 다른 그런 곳. 생활고에 날 버렸다 생각했는데 제 기억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니 한 가지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그 옷을 잘 빨아서 항상 누가 올 때마다 저에게 다시 입혀주곤 했는데 그 옷이 값비싼 옷이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보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 집안에는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제 방은 그때 그날 그 시간에 멈춰 있더군요. 그동안 부모님이 절 얼마나 애타게 찾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방 방문을 열어보고는 눈물이 너무 나서 한동안은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으니까요. 어느 누구에게 내 모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본 적 없는 저는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지금까지 제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색하고 자꾸 말이 끊기고 말 대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저는 꿋꿋이 말을 이어나갔어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잠시 눈물을 훔치시고는 무얼 하고 싶은지 물으시더군요.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 말씀드렸고 정말 꼭 그 가게 바로 옆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뭘 못해주겠냐며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꼭 가게를 해야겠냐고 하셨던 아버지도 제 뜻을 받아들여 주시고는 가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가게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개업식 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가게,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가게 바로 옆 건물 1층, 제 상상보다 더 예쁜 가게가 눈앞에 있었어요. 제 주제에 이런 가게를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믿기지 않으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준비를 한참 하고 잠시 밖을 나와보니 전 남편도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지 온 집안 식구들이 그 가게에 매달려 있더군요. 손님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자 좀 화는 났습니다만 그 손님들을 다 뺏어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 가끔 저희 가게가 가득 차면 옆 가게로 가시는 손님들이 조금 계실 뿐 그 가게는 서서히 망해가는 분위기였죠. 경쟁 가게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 인간들은 찾아와서 보지도 않더군요. 이거 어떻게 충격을 줘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시간은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한참 바쁜 주말 저녁 시간, 익숙한 팔자 걸음걸이로 은근슬쩍 제 가게 앞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지나가시더군요. 그러다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바로 당신들 가게로 가셨습니다. 이혼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쫓겨나듯 나간 사람이 1년 만에 의리의리한 가게 주인으로 나타나서일까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렇게 가게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희 직원들이 놀라 그들에게 가게 마감했으니 나중에 오시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통할 사람들이 아니죠. 직원들을 밀쳐내며 볼 일이 있다며 니들이 뭔데 막냐고 막무가내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직원이 넘어지면서 다치고 가게가 파손되고 아주 난리통이 되었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경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직원들은 병원 보내고 저는 그 가족들과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 어찌나 할 말들이 많으신지. 상도덕도 없냐, 어떻게 바로 옆에 가게를 오픈하냐,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이 이거 가게 하나 매달려서 장사하고 있는데 제 가게 생기고
아예 파리만 날린다고. 다 쫄쫄 굶게 생겼다고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냐고 말이죠. 참 듣고 있자니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망나니 전 남편은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르는데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와이프를 두고서 저에게 치근대더군요. 못 본 사이 더 예뻐졌다며 사람이 처음부터 귀티가 났었다고. 그렇게 이혼하고 가버려서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면서 말이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변호사를 불렀고 직원 치료비야 그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 가게 기물파손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전한 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돈 없다고 배째라고 어디서 돈 많은 늙은이 꼬셔서 가게 하나 차렸다고 유세라며 매일 가게 앞에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신고해버리셨습니다. 간단히 합의하면 될 문제를 배째라 돈 없다 버티시는 통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길고 긴 싸움이 되어버렸죠.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죠. 끝내 저희가 승소했고 긴 소송 기간 동안 가족들만으로 운영하던 그 식당은 문 닫는 날이 많아졌던 탓인지 손님이 아예 끊겨버렸고 대를 이어 운영하던 그 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에게 보상해줘야 할 금액을 다 주려며 빨리 저 가게가 팔려야 할 텐데 말이죠. 가게를 마감하고 아버지와 간단하게 술 한잔하며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아서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위로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제 자신을 아끼고 저를 보호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삶이려니 하루하루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거지 하며 살아가던 제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도 저는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더 멋진 날이 오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